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백신 접종률이 아직 6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유 없이 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해야 한다. 또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비와 사업비를 아껴 29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지역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발된 불법 행위도 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국고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어선 충돌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을 적용한 도시, 바로 전남 순천입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연이어 치르면서 일상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순천형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니라 일상회복을 위해 바깥 활동을 격려하는 명분으로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은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첫 일상회복 선포도시답게 공격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전체 재원은 290억 원.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비와 사업비를 아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12월 중에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할 일상회복 지원금이 돌고 돌아 실물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말고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을 위한 지원 내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소 12,000여 곳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만 24세에서 30세 청년층에게는 문화복지카드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도시답게 발빠른 일상회복 지원안을 내놓은 순천시. 전시민 일상회복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일 기준 1차 접종자는 154만 명으로 접종률 83.9%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147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를 달성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전남은 접종 완료율이 높더라도 고령자가 많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도 많아
신속한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령층과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0만 명 규모입니다.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여수시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입장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체에는 영업 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 지역이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었는데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여수시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불법 행위 87건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여수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높은 세금을 적용하면서 집값이 오르거나 투기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만 1년을 앞둔 현재 아파트 시세는 어떨까? 여수 지역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 상승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수요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호가는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웅천이나 중림은 지금 부동산 조정 지역이 되고도 국토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승은 됐어요. 대부분들이 호가를 높이다 보니까 실제 매수자는 없고 거래는 안 되면서 집값만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실제로 여수 웅천 지역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억 7천여만 원에 거래됐던 세대가 현재는 5억여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새 1억 3천여만 원이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부터 경찰, 세무서와의 협조를 이루어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집값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 등에게 편법으로 주택을 증여하거나 집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또 주택을 구매하는 명의자와 실제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자가 다를 경우 명의 신탁으로 적발됐습니다. 여수시가 적발한 불법 행위 건수는 모두 87건,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불분명 49명,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와 명의 신탁 의심자가 3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적발된 이들을 세무서에 통보한 상황. 불법 거래가 확실해지면 증여세를 추징받거나 거래 신고 지연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생활용 숙박 시설이 분양을 할 때도 우리 시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또 필요하면 경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지 떴다방들이나 외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특별 단속과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수시로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전담 인력을 꾸려 불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수 지역 주택 실거래 가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지만 아직까지 세금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거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자체의 단속과 함께 올바른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해상 안전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파렴치한 일당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낚시어선 한 척이 뒤집힌 채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14일 새벽 5시 20분쯤
여수 소리도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뒤집힌 겁니다. 이 사고로 선장이 홀로 타고 있던 배가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6살 김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충돌하시면서 이제 해상 추락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낚시어선에서 바로 구조를 하셨는데 일단은 맥박 이런 게 없으신 상태였고 그리고 병원에 이송을 하셨는데 일단은 상황 판정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자의 표적은 바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의 승객으로 위장한 뒤 렌터카로 따라붙어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범행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정도. 전남 동부권에서 17번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엔 모두 61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사고를 내고 동반 입원에 합의금을 나눴습니다. 전남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6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5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치료받고 보험사한테서 합의금 받아서 편취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피해자가 이제 렌트 차량 그걸로 고의로 그 차 타고 있는 택시나 버스를 들이받거나 추돌해서 담양에선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4일 아침 7시쯤 주차장 주변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숨진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축사 폐업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꾸민 뒤 보조금을 타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공무원을 협박한 지역 기자 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지난 2019년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꾸미고 국고 보조금 4억 7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군 단위의 지역 기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군청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동료 기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순천 승주 한 주택의 헛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지난 14일 새벽 4시 15분쯤 헛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도착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헛간 관리기 파손을 포함해 소방서 추산 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불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과 9일 충북 음성 유경오리 농장에 이어 13일 전남 나주에서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3만 7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없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유경오리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농장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목포시의회 시내버스 휴업대책특별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특위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현장 견학 활동 등을 거쳐 지난 2일 활동 보고서를 채택한 뒤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김효환, 김훈, 최홍림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